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머니센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많이 벌고 절약하고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고 큰 틀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자산관리의 첫걸음, 가계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계를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저는 가계부 작성을 엑셀을 주로 사용하는데, 엑셀 프로그램이 시트별로 정리가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트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비품 시트예요. 보통 물건을 사면 비품, 소모품으로 분류를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가구, 의류, 취미용품, 레저용품, 생활용품 등은 비품 시트에 정리를 하고, 식료품, 화장품, 욕실용품, 소모성 생활용품은 소모품 시트에 작성해요.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뉘어서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제 구매했던 제품들인데, 구입 날짜, 분류, 브랜드, 제품명, 청구금액, 구입처, 비고로 나뉘어서 작성하시면 되고, 나는 메뉴를 더 상세하게 추가하고 싶으시면 추가하시면 돼요. 비품 시트의 장점은 특히 AS를 받을 때 진짜 유용해요. 비품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을 주로 적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작년 초에 구매했던 옹수매트가 고장이 났었는데, AS 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날짜에 어디서 구매했는데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AS 센터 직원은 구매한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세밀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지, 무상 서비스 기간이 1년임에도 그냥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어요. 당연히 제가 고의로 고장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구나 가전제품은 정확한 구매 시기를 알 수 있으니까 추후 새로 구매할 때 교체 시기도 확인할 수 있겠죠. 아참, 그리고 비고란에는 주로 업체 연락처를 적어두는 편이에요. 나중에 AS나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소모품 시트예요. 소모품 시트를 보시면 비품 시트와 메뉴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로 소모성 제품을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소모품 시트의 장점은 우선 주기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생수를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마시는데, 보통 몇 개월에 한 번 주문해서 마시는지, 한 달에 얼마나 마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구매했던 내용을 보면 6월 16일 백산수 2리터 24개 구입했고요. 다음 생수 구매가 12월 17일 2리터 24개를 구입했죠. 구매했던 내용을 보면 생수를 6개월에 2리터 기준 24개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리터 4병 정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요리는 주로 수돗물을 사용해서 금액으로 치면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 물값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정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점은 물가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소모품 시트는 주로 자주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보니 재구매할 때 과거 구매했던 가격을 참고하면 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행사 상품인지를 쉽게 구별 가능하죠. 다음으로는 차량 시트인데, 보통 차계부라고 하죠. 제 작년 자료를 보면 연간 차량에 들어간 총 비용이 200만 원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유류비, 하이패스, 주차비, 세차비, 과태료 다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운전을 조심히 했다면 사고 수리비와 과태료가 안 나왔을 테고, 그러면 170만 원 정도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차계부 장점은 엔진오일 교체, 타이어 교체 등 소모품 교체 및 차량 점검 등 차량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1년에 드는 유지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추후 차량을 팔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차량에 대해 믿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겠죠. 다음은 통신비 시트예요. 아시다시피 요즘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통신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 두시면 한 달에 통신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 등은 약정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재계약 시 할인을 요구한다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와이프 핸드폰 요금이 통신비의 반이죠. 와이프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다음은 자산 시트예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많이 벌고 절약하고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저는 분기별로 작성하는데, 이렇게 내 자산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표 의식도 생기게 되고, 돈을 모으는 동기부여도 돼요. 예적금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하고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계획성 있는 자산 관리가 가능한 자산이죠.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어서 일정 부분은 꼭 가입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반면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금액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품이죠.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택 구입 예정 자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연금 부분도 매 분기별 평가액을 작성해서 노후를 대비함과 동시에 세테크 연금보험과 IRP를 통해 절세도 가능하다고 연말정산 부분에서 설명드렸죠. 전 퇴직 후에 절대 일은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연금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을 구성하시면 될 듯해요. 대출 부분은 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남은 대출 잔액도 한눈에 파악이 되고 더 알뜰하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고 각성도 하게 되죠. 자산 시트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메뉴 구성은 본인 자산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주식 시트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식을 하고 계신데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주세요. 언제 어떤 주식을 매수해서 언제 매도했고 당시 누적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다. 이렇게만 기록해 두시면 주식 매매에 있어 수익도 쉽게 확인 가능하고 생각보다 주식 투자가 재밌어져요. 제 주식 매매 일지는 오늘 보여줄 자료에서 삭제해 두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라 여기에선 공개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투자 시트예요. 투자 시트도 공란으로 비워두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이외의 투자는 따로 시트를 관리해서 작성해요. 부동산 투자는 월세 수익 및 관리 비용 등을 작성하고 나머지 사업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 및 비용으로 작성해서 관리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월 수익을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투자 수익 관리가 편하고 좋아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를 안 받고 있어서 부동산 수익이 없지만 뭐 아무튼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보험 시트예요. 보험 시트는 꼭 작성하세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고 치매가 걸려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작성해 놓으면 제가 다쳐도 가족들이 보험사별로 연락을 해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월 보험료가 얼마 빠져나가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이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있고 뭐 전체적인 보장 금액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유용해요. 보험도 제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치료비 시트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절약하고 재테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삼성고 이건희 회장님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대통령이나 뭐 회장님들처럼 담당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건강검진 내역이나 치료받았던 내용 등을 기록해 두면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섭취 또는 운동을 통해 관리하고 노력하게 돼요. 나머지 탭은 와이프 공무원 준비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나 PC방에 투자했을 때 등 특별한 비용이나 투자가 완전히 끝났을 때 이렇게 따로 시트에 작성해 두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결혼식 비용, 해외여행 비용 등은 완전히 다른 파일로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추가하실 항목이 있으시면 더 추가하셔서 작성하셔도 돼요. 여성분들은 자기관리 비용 항목을 만들어서 미용, 화장품 비용, 필라테스 등 따로 관리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 노트나 가계부 어플에 작성하는 것보다 엑셀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더 편하고 와이프랑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이프는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는 심심해서라도 보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